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출근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면서 또 길을 잃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근사한 나라, 자유의 나라를 계속 가꾸어 가는데 힘을 모으고, 저도 나름대로 이 방송을 통해서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배달된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 촛불혁명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개헌을 빙자한 국채 변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개헌을 빙자한 국채 변경이다. 국채라는 것은 국가 정통성, 국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즉 국채는 6가지 단어로 종합이 됩니다. 첫째는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입니다. 두 번째가 반공입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민주입니다. 이 민주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만들어낸다, 즉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어떤 계급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치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다음이 헌법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 역사적 전통 속에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편입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자, 6개가 뭐냐?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한미동맹. 이 6개의 대한민국의 기둥에 대해서 촛불혁명 세력은 총체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 사건, 사례를 통해서 부정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촛불혁명이란 이름 하에서 공무원이 촛불혁명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책적으로 실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에 들어갔고, 이것은 결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합리화됨으로써 국채 변경, 자유민주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다른 체제의 나라로 바꾸려는 이런 움직임이 더 구체화된 것은 바로 이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촛불혁명 세력이 주도한, 또는 자칭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이 주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들어낸 이 개헌안 초안입니다. 개헌안 초안입니다. 여기 전제하고 들어갈 것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이 헌법개정안 초안은 이게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또 이것을 대폭 참고하는 쪽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촛불혁명 세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실천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은 가장 심각한 것은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라는 대목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고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또 우리 판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이 조항을 빼버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고 함으로써 평등과 민주를 앞세우는, 이렇게 함으로써 애매모호하게 해버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애매모호하게 해버리는 쪽으로 전문을 바꾸자. 헌법 전문, 앞에 나오는 앞전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헌법 제4조.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자는 뜻입니다. 즉 북한 노동강 정권을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남한 사람처럼 자유민으로 만들자. 즉 북한 동포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여기서도 이 헌법 개정안은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으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자유를 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도 민주란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도 민주란 말을 써요. 북한도 평화란 말을 씁니다. 한국도 평화란 말을 씁니다. 그 내용은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민주, 평화, 자유를 뺀, 북한 절대 자유를 쓰지 않습니다. 북한도 쓰고 남한도 쓰는 자유를 빼고 북한도 쓰고 남한도 쓰는 민주와 평화라는 요 두 매개를 통해서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의 통일로 나가자는 의도를 깔고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유통일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유통일은. 이게 모든 헌법 개정, 촛불혁명의 최종적 기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연방제 통일하자. 북한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치 독일과 이스라엘이 같이 통일하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소련과 미국이 통일하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독 있을 때 동독의 공산주의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 불가능하죠. 이념이 하나가 돼야 통일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유 통일이 아니라 공산 통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은 사실은 이게 헌법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헌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이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채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 뇌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촛불혁명 세력은 골절 환자를 눕혀놓고 지금 심장과 뇌수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골절 환자 뼈를 이어주는 수술을 해야지 왜 골절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영혼이 담긴 뇌수와 심장을 도려내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국채 변경입니다. 국채 변경은 헌법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나야 국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음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조선일보는 이 특히 경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헌안에는 조선일보가 단독 입수한 자문위의 개헌안에는 기간 파견 근로 사실상 폐지, 정리 해고 금지, 노동 이사제 등의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개헌안 제35조 2항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평생 고용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노동자는 평생, 국가가 평생 고용하여야 한다.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인의 노동자를 그 정도로 국가가 보호해 준다면 균형을 맞춰가지고 기업인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도 국가가 영구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그런 건 다 빠져버리고 노동자만 우대하는, 노동자가 더구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자본가가 노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노동자만 편드는 것은 사실상 경제는 노동자가 지배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노동자가 지배하고 정치는 자칭 민주 세력, 그러나 그 민주 세력이 북한식 민주 세력인지 자유민주 세력인지 애매모호한 그 민주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고 해서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겠다, 국채를 바꿔버리겠다 하는 이 이념적 지향점이 확실한 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헌법 개정 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의 의중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자세히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국채 변경이라는 말이 이 한국에서는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채를 부정하는 북한이 존재하고 그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종북 세력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면은, 더구나 그 바꾸는 세력이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바꾸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 민주 법치를 부정하고 다른 체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서 북한 정권과 손잡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한다면서 사실상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래 해서 제가 지금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은 아무나 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적 자살을 위한 헌법 개정할 수 없습니다. 국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심장을 도려내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째, 헌법 전문에 나오는 이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입니다. 앞전자입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헌법 개정 때 만들어진 헌법 조문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후손들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빼고 애매모호한 서술식으로 해버렸다. 그 의도는 우리 헌법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사유재산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이것을 만약 헌법 개정으로 한다면 이것은 합법을 가정한 쿠데타를 하겠다는 겁니다. 반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 불가사항 중에 하나가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지금 헌법 좌편향적 헌법 개정 추진론자들은 여기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을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민중에게 있고 라고 하고 싶지만은 이것은 국민이란 말이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못하겠죠.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 제3조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3조는 너무나 엄청나니까 개정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기서 자유민주적이라는 말을 빼겠다. 그냥 민주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민주적이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냐?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한다. 북한은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그것도 민주주의냐? 우리는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반공을 명시하기 위해서 자유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속에는 반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그 중요한 자유라는 말을 빼면은 북한의 주체사상이든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 하나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야 하여 북한 노동당 정권과도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막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은 제10조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삼았습니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더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에 특권을 준다든지 민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특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급적 특권이니까요. 이 11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또는 형해화하느냐 지켜볼 문제입니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것도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의 한 반 이상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권이 날아가면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헌법 개정 국회의 헌법 개정 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 개정안을 이 정권이 상당히 참고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선 지금까지 헌법 개정안은 주로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가 좋으냐, 아니면 중임제로 할 것이냐,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부통령제를 둘 것이냐, 내각 책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원 집정제,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분산시킬 것이냐. 이 논의가 중점적이었는데 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갑자기 개헌의 폭이 국채 변경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주도한 이른바 촛불 사태를 주도한 세력의 좌편향 민중주의적 의도가 드러나면서 탄핵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서 구속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어서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이재용 씨를 무리하게 또 구속수사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방공전선에서 활동했던 사람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원장들을 또는 국방장관을 구속 또는 구속했다가 한 분은 풀려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방공자유 전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우표도 못 만들게 하고 더구나 2018년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인데 그 행사도 안 하기로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일종의 임시국가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 고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보정책이나 외교정책에서는 중국에 굴종하고 한미동맹은 악화시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런 총체적 행위를 촛불혁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걸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해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국채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홍준표 대표도 뭐 짤막한 몇 마디의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자기가 일을 다 한 것처럼 하면서 이런 개정 국채 변경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헌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도 몰랐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개정이 되려면 국회의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의석분포가 아니니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이라는 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드느냐? 언론이 만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KBS, MBC 장악에 집착한 것도 바로 이런 헌법 개정을 통한 국채 변경을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선전기구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므로 KBS, MBC에 그렇게 집착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 지방선거, 6월의 지방선거 전에 만약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언론 여론 구도에서는 그 헌법 개정이 국채 변경이고 반공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여론이 50%를 넘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선거와 같이 지방선거와 같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이 늦었지만은 그러나 이 헌법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좌우로 갈라버리고 그래서 이런 여론 언론 상황에서는 왼쪽에 있는 여론이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선전자료다 이렇게 판단해서 헌법 개정안을 하나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상황을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혼과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을 가장한 헌법 개정을 빙자한 국채 변경입니다. 헌법 개정을 빙자한 국채 변경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행동하고 말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맡겨놓았다가는 우리의 자유, 생명, 재산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의 자유만큼 개인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체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가지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